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2025년 1월을 지나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투자의 시기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이미 다들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쏟아냈던 관세 이야기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되게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AI 테마, 즉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되는 주도주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관세 이야기와 한 3, 4분 정도에 나오는 이제 빅테크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9분 정도에 나올 결론에 대해서 빨리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인데요. 관세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트럼프의 이야기가 당연하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야기를 선택한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이 차트를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이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타리프, 즉 관세로 채워져 있다가 198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이 대부분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즉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 정부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 차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 트럼프의 얘기가 맞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삭감을 이제 목표로 하는 더지 즉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제 일론이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부 장관이 이제 베센트 장관한테 채권을 좀 덜 발행해도 되는 재정 적자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채권 발행 축소 이야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이 좀 발행이 좀 더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 금리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여기서 오히려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AI 테마, 엔비디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5 빌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315조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국 빅테크 회사들의 어떤 특 빅4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규모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죠. 보시면 차트의 기울기를 보면 막 하늘을 솟습니다. AI 투자되는 부분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AI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기존에는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실적 발표할 때 딥시크가 그 이전에 확 치고 나온 거죠. 이 가성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라는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엔비디아가 좀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연결돼서 다음 페이지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세 등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힌트를 삼을 수 있는 게 약 한 30%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CPI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렌트,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인데요. 이 부담들이 지금 거의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 렌트 지수인데요. 거의 0에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파트 렌트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약간 좀 트리키한,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세션이 왔던, 즉 코로나19가 터졌던 그때 수준 정도가 사실 조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됐던 거의 0% 근접했던 시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CPI 측면, 소비자 물가지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렌트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됐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채권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짚어보고 가야 될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불법移민을 막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2025년 회계연도, 2025년 회계연도가 작년 이제 10월, 11월부터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요때부터니까요. 요때부터 보게 되면 요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즉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봤더니 그 이전 해에 있었던 사실 이제 남서부 국경 단속 결과를 보게 되면 약 한 이제 월별로 한 20만 건 정도가 적발이 됐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셈인 거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니까 먹히고 있다. 라는 것들이 또 보이고 있어서 관세 정책도 사실 이런 흐름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뭐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하는 것들의 어떤 그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파가 중국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행정명령이 실질적으로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미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국이 받는 여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최근 한 5개월, 6개월 사이에 가장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지금 미디어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중국 물가가 많이 얼마나 올랐나 싶어가지고 저도 봤는데 0.5밖에 안 올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지금 중국이 재정 적자를 막 7%까지 막 대규모로 지금 재정 집행을 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0.5밖에 안 오른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중국 경제는 불황에 확실히 세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중국 정부가 우리 5%까지 경제 성장했어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아무도 지금 중국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가장 그 큰 이유가 재정 적자를 이렇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 일어나고 그 이야기는 소비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내수 소비가 이렇게 대규모 예산 집행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즉, 이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여파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이미 중국의 어떤 케이스로도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실물 경제 측면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스토리는 확실히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율 변동성 지표를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는 아예 변동성 값이 그러니까 환 시장에서의 변동성 값이 왕창 올라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트럼프 당선이 되게 되면 외환 시장이 되게 불안해질 거야. 그리고 그 변동성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제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주도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근데 2월 달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에 좋았던 것들이 2월 달에 차익 실현이 났는데, 오히려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나 자산들이 있으면 1월 달에 좋았는데 2월 달에 좀 약하다. 그러면 사기에 되게 좋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동시에 감안해 보면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되게 높은 것 같고요. 그 위험값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으킨 거니까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출렁출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채권을 많이 안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내비칠 것 같으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관련된 얘기도 보면 사실 1월 달에 주가 좀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엔비디아가 작년 7월 달에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 달이기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 저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 즉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위험이고 떨어지는 것도 위험인데 왜 오르는 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급락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업사이드 리스크가 엄청나게 오면서 엔비디아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1월 달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됐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되면 투자자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들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실적을 보고 조금 실망스럽거나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주도주에 관련된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주류가 조금 변하게 되는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 지난 한 1개월 동안 보면, 엔비디아가 한 12% 정도 이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난 4분기가 실적이 보면. 그런데 어떤 애들이 지금 오르고 있냐면, 지금 월마트, 코스트코, JP모건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나마 빅테크 중에서 이제 체면을 살린 건 메타 정도가 있었습니다. 메타가 사실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매출도 많이 늘었고 실적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이제 트럼프의 움직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환 시장의 그 변동성 크게 일으키게 될 것 같고 그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추가로 더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게 됐으니까 물론 이제 1월 달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많이 계속 오른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옛날에 엔비디아 이외의 주식도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 날 정도로 주도주의 움직임이 AI로 집약됐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즉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주류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1월 달에 잘 보시고,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에서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들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지금 변화하는 것들이 또 다른 주식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피였습니다.